코로나19가 확산되며 인공지능 AI 면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AI의 테스트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회사 내부 분들도 이제 다른 팀에 계시는 분들은 저번에 나 몇 개 맞췄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가장 일상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이 점수에 대한 강박, 그리고 맞췄다 틀렸다에 대한 강박, 이게 좀 어쩔 수 없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뭔가 비유를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게임들이 정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실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정답, 오답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는 A 반응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거 무시하고 다 B 반응을 했다. 그럼 이게 정상적인 데이터라고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오답의 의미는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주어진 목표를 수행했냐, 정상적으로 응시를 했냐,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정답, 오답을 무시하는 거는 안 되고요. 다만 그거에 너무 매몰돼서 이렇게 뭔가 나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이렇게 할 건데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게임들이 엄청 어려운 게임은 아니거든요. 가장 문제를 잘 푼 사람과 가장 문제를 못 푼 사람의 어떤 수준이나 능력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어떤 A의 역량이 엄청 높다, B의 역량이 엄청 낮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이런 난이도의 문제를 풀 때 너무 고민을 많이 한다. 어떤 사람은 고민을 하기보다는 나는 일단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나는 시행착오보다 확실하게 한 문제를 풀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추론할 수 있거든요. 이런 어떤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성실하게 하는 거에 대한 판단을 정답, 오답으로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룰을 무시하고 막 무작위로 응답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정답을 계속 맞추기 위해서 막 이것 때문에 막 원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패턴대로 하지 못하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게임의 목표는 얼굴 그림을 보고 입 길이가 긴지 짧은지 판단하는 거다. 입 길이 맞추기입니다. 스마일 얼굴이 나타나고요. 그 스마일 얼굴에 입의 길이가 제시가 되는데, 이게 긴 건지 짧은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임입니다. 입 길이가 어떤 게 긴 거냐, 기준이 뭐냐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두세 번만 해보면 100%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긴고 어떤 게 짧은 건지. 이게 입 길이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길면은 긴 거고 짧으면 짧은 거다, 이런 기준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게임이 아니고요. 그걸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이걸 응시하는 게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정보일 겁니다. 왜냐면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하려면 머릿속에 계속 그 기준을 기억하면서 들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처리해야 되는 정보가 많아진 거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은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목표는 동기부여의 수준, 그리고 어떤 거에 동기부여가 잘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임입니다. 게임과 동기부여라고 하는 거를 연결을 좀 시키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게임은 아주 작은 단위의 반응 속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자극물이 주어졌을 때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작은 차이들을 확인하는 게임입니다. 나한테 어떤 보상이 주어졌을 때 내가 조금 더 반응이 달라지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상태에서 매번 일관되게 보상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완전 랜덤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순서의 피드백을 드리는 겁니다.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좀 이제 전달드리는 게 좀 어려운 게 저는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기획개발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다른 분들의 말을 믿으시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랜덤으로 자극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나는 그냥 원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기도 하고 또는 뭐 이게 어떤 룰이 있는 거다 그래서 뭐 긴 거랑 짧은 거를 뭐 많이 맞춰야 무조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 게임의 목적은 사실 꼭 그런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어떤 피드백들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패턴으로 반응을 하는지를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꼭 정답 오답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주어진 목표를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오히려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이게 좀 지루해요. 너무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까 지루해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뒤로 갈수록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지루함을 좀 이겨내면서 응시를 하는 게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게임은 유일하게 연습이 큰 의미가 없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연습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맞췄다 틀렸다 이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게임이라는 거를 꼭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긴지 짧은지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 맞추기 어떤 거? 오, 놀람, 경멸. 다 경멸하고 있는 거 같죠? 저를 쳐다보는 게. 감정 맞추기 게임입니다. 가장 단순한 게임이고요. 실제 사람 얼굴이 제시가 됩니다.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선택해서 맞추는 게임입니다. 기쁨, 무표정, 슬픔, 목표는 이름에 그냥 있는 것 자체가 목표인데요. 감정을 맞히는 게 목표고 그래서 감정 파악 능력을 확인하는 게임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표현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조직이나 또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오해하거나 잘못 판단하면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실제로 일할 때는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 이상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임입니다. 막 이렇게 슬퍼하는 표정을 짓는데 너무 기뻐하고 계시는군요. 이거는 조금 뭐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이걸 많은 분들이 잘 하고 계시고요. 이 게임의 주의사항은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보기가 단어로 주어지는데 뭐 기쁨인지 슬픔인지 화남인지 8개가 주어졌을 때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세요. 이 게임을 잘 하려면 이 8개 단어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이 8개의 의미가 뭐였지를 좀 미리 확인한 다음에 기억하면서 푸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시면 이런 감정은 뭐 이렇다, 이런 감정은 이렇다 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외우시는 것도 뭐 필요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인상과 느낌을 숙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미시적으로 파고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고를 암기하다 보면 오히려 그걸 찾다가 아마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빠르게 판단하려면 숙지하는 게 중요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이 게임이 어떤 감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걸 보려고 한다기보다 보통 저희가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임만큼은 실제 응시를 하기 직전에 연습을 하는 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전날 내가 이거 충분히 연습해야지 이것보다 제가 오늘 3시에 게임을 응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한 30분 전에 응시하기 바로 직전에 연습을 해보고 응시를 하면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드에는 앞면, 뒷면이 있어서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 풍향. 이거 뭐야? 날씨 맞히기 게임입니다. 4가지 카드가 제시가 되고요. 이 4가지 카드가 뭐 2개가 뒤집힐 때도 있고 뭐 하나만 뒤집힐 때도 있고 이렇게 뒤집히는데 이때 날씨가 맑음인지 흐림인지를 판단하는 게임이고요. 날씨 맑음이라고 눌렀을 때 피드백을 제공을 합니다. 맞았다, 틀렸다. 그러면 뒤집힌 카드의 조합을 보고 이게 맑음이었구나. 또 다른 카드의 조합이 뭐 흐림이었구나. 이거를 계속 기억하면서 어떤 카드의 조합이 이 다음에 맑음이 될지 흐림이 될지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주의사항은 상당히 명확한데요. 게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거 어떡해. 저 그냥 지금 다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 게임을 설명할 때 사실 엄청 길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길게 이야기 드렸다는 것 자체가 이 게임의 목표나 방법이 조금은 복잡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방법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게임에 응시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게임은 이해를 못해서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임만큼은 꼭 연습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게임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꼭 너무 급하게 준비해서 응시를 바로 하시지 마시고 미리 좀 연습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뭐 온도, 뭐 기압 이런 글씨들이 있는데 이 정보는 사실 무시하시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기온이 뭐 카드가 뒤집히면 어떻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순히 이 4개 카드의 조합, 양쪽 끝에 있는 게 뒤집혔다. 이때는 맑음이다. 중간에 있는 거 2개가 뒤집혔다. 이때는 흐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확률 정보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거는 이렇게 눌러야지, 이거는 몇 프로 이렇게 암기를 하고 계시다가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확률 정보가 계속 사람마다 다르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암기하신 분들은 오히려 손해 보실 거예요. 그게 좀 저도 되게 전달을 잘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확률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방법을 이해하는 데는 참고로 하시면 좋고 다만 게임을 실제로 할 때는 주어진 정보 안에서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답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고요. 100% 고정된 정답이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오답은 당연히 나오는데 이 오답이 자꾸 나오면은 내가 완전히 이 게임을 이해를 못했구나 라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지 않으셔야 되는데 이 게임은 원래 정답만 맞출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개인적인 팁을 좀 드리자면 편법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오답이 나오면 반대경우를 기억합니다. 제가 흐림을 선택했는데 틀렸다라는 피드백이 오면 맑음이구나 라고 좀 빠르게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게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지? 모르겠다. 다 까먹었다. 큰일 났는데? 도형 위치 기억하기입니다. 도형 위치 기억하기는 12개의 네모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 칸에 파란 색깔로 위치가 제시가 됩니다. 이게 횟수를 거듭할수록 여러 위치에서 나올 때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위치를 2번째 전에 나왔던 도형의 위치하고 비교해서 같다고 표시하거나 또는 다를 때는 다름이라고 표시를 하거나 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가장 어려워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목표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릴 때 2번째 전에 나왔던 도형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가 현재의 위치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이야기는 2번째 전에 나왔던 정보를
계속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정보하고 비교하는, 되게 단기적으로 이 기억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냐라고 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게임입니다. 이때 헷갈려 하시는 거는 두 번째 전이 어떤 거였지 라는 걸 떠올리실 때 헷갈려 하시는데, 사실은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두 번째 나온 거를 얼마나 익숙하게 기억할 수 있는지 이거를 좀 연습해 보고 게임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공개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팁인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틀렸다는 생각 또는 맞았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빠르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내가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라는 게 떠오르셨다면 이미 사실 놓치고 계신 거예요. 집중력을 유지하면 사실 그런 생각들을 안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판단하는 것보다 일단은 그냥 기억을 한다 라고 하는 목표만 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실제로 틀렸다고 하면 이 전까지의 모든 정보는 지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고 있던 거를 떠올리려고 노력하기보다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끊고 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정말 더 알려드리지 않는 방법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기억력의 능력을 믿고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라도 그 정보가 맞을 거야 라고 가정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 게임을 오히려 열심히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그런 건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너무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완벽하게 외우질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긴장을 좀 풀고 약간 가볍게 외운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제 생각에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 그러면 예고, 보럽. 공 무게 비교하기 게임입니다. 처음에 화면을 보면 여러 가지 공이 제시가 될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제시된 공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공의 무게를 비교하게 되고요. 그러면 부등호로 어떤 게 더 무거운지를 알려주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공을 반복적으로 비교한 다음에 가장 무거운 공의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게임입니다. 저울에 공을 옮겨둔 다음에 다시 뭔가 이 공을 빼서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실 텐데,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공을 덮어 씌우면 바로 그 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게임이 아마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이유가 드래그를 하는 방식으로 공을 이동시켜야 되거든요. 특히 공탑 쌓기라고 하는 게임을 먼저 한 분들은 그 이전 게임에서 클릭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왠지 클릭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좀 실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웹캠 마이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노트북을 많이 쓰시는데, 노트북에 이 마우스 패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좀 아마 동작성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게 이걸로 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고, 두 번째로는 화면에 보시면 권장 횟수라고 하는 게 제시가 됩니다. 이게 일종의 압박감으로 좀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중요한 정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권장 횟수를 넘어섰다고 해서 게임을 포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네. 공의 크기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잖아요. 일단 그거를 무시하셔야 되고, 공의 무게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는데 그 정보를 무시하셔야 됩니다. 오로지 제시된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게임의 목표는 사실 연역 추론을 확인하기 위한 게임이고요. 논리적인 추론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게임입니다. 연역 추론을 하기 위해서 공을 비교하려면 일시적으로 머릿속에 두 가지 정보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때는 단기적인 어떤 기억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마 응시를 계속 하다 보면 난이도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 여기서 난이도는 공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딱히 한 가지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서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걸 찾기 위해서는 아마 미리 연습을 해보는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와 동일한 모양으로 공탑을 쌓는 거래요. 가운데 올리고 오른쪽. 이거 요리가 없네. 공탑 쌓기입니다. 공탑 쌓기는 두 가지 화면 그림이 제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풀어야 하는 목표, 그러니까 공탑의 위치를 이동시켜야 하는데 최종적인 목표를 제시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실제로 수행을 해야 되는 화면, 이렇게 두 가지가 제시됩니다. 이때 목표를 보면서 그 목표와 다르게 되어 있는 공의 위치를 이동시켜서 목표대로 맞추는 게임입니다. 공의 개수랑 공의 길이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요. 경우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의 길이를 다르게 맞춘 이유가 있습니다. 계획 능력을 확인하는 게임입니다. 이동시킬 때 중요한 거는 제한된 이동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동 횟수를 고려해서 내가 미리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를 상상해 보고 그 다음에 제시된 방법대로 이동을 시키면 되는 게임입니다. 사실은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그 문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 이미 가능성이 없는데도 그 게임에 좀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수를 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바로 포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동을 시키는데 클릭하는 위치를 좀 제대로 못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막대를 정확하게 클릭해야 공이 이동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좀 클릭을 하지 않도록 미리 좀 신경 쓰는 게 중요하고요. 이동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본인이 틀렸다는 걸 모를 수도 있는데 중간에 하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는 순간 바로 좀 게임에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이때 처음에 했던 게 쉬웠으니까 이 다음 문제도 이 정도 수준이겠지 하면서 그 검사를 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것 때문에 좀 당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답을 맞춘 분들만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 엄청 잘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잘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글자, 숫자 세트가 박스 기준에 맞게 들어가 있는지 판단하는 게임. 홀수, 자음, 홀수. 글자, 숫자 분류하기입니다. 화면에 자음칸, 모음칸 이렇게 제시가 되고 홀수, 짝수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시되는 거는 숫자랑 자음, 모음 둘 중에 하나가 같이 제시가 되고 예를 들어서 홀수 칸에 숫자랑 자음이 제시됐다. 그러면 숫자를 기준으로 답변을 하는 거고요. 자음 칸에 숫자랑 자음이 제시됐다. 그러면 그 자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네모칸에 들어가 있는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만약에 짝수칸이다. 그러면 자음, 모음 정보는 그냥 일단 무시하시고 숫자만 보고 짝수면 같음, 홀수면 틀림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임입니다. 멀티태스킹 능력을 보려고 하는 게임이고요. 여기서의 멀티태스킹 능력은 앞에서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 홀수, 짝수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기준을 머릿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바꿔가면서 적용할 수 있냐 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게임입니다. 글자, 숫자 분류하기를 잘하려면 일단 정확하게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기준이 어느 위치에 제시가 되느냐 이거를 사전에 알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응시 게임을 하기 전에 미리 이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고 시작을 하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사실 되게 단순한 거긴 한데요. 홀수 위치랑 짝수 위치를 헷갈려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실수를 해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는 게 필요하고, 이게 상당히 빠르게 그 문제가 바뀌는데 만약에 놓쳤다 라고 생각이 들면 빨리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다음 문제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단어의 의미가 오른쪽 단어의 색상과 일치하는지. 다른 거네 이거는. 와, 이것도 엄청 헷갈리겠는데요? 색 단어 일치 판단입니다. 색 단어 일치 판단은 두 개의 단어가 제시가 되는데요. 한쪽 단어는 의미를 해석하는 단어고 한쪽 단어는 의미가 아니라 글자의 색깔을 해석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미로 제시된 뭐 색깔과 실제 색깔 정보를 판단해야 되는 색깔이 같은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게임입니다. 의미로 제시된 게 만약에 노랑이다 그러면 색깔로 제시된 것도 노랑이다 그러면 같음을 판단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케이스라면 틀림을 판단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일단 이 게임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헷갈려 하는 거는 의미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 단어하고 색깔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 단어를 헷갈려 하십니다. 아, 이게 색깔이었나? 이게 의미였나? 이렇게 좀 머릿속으로 아마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왼쪽에 제시되는 게 의미 정보이고요. 의미에 제시된 단어는 의미만, 거기에 제시되는 색깔은 무시하고 오른쪽에 제시되는 게 색깔 정보입니다. 이 말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단어의 의미를 가급적이면 무시하고 이거를 좀 양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인지나 행동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게임입니다. 시간은 사실 되게 짧은데 좀 빠르게 넘어가야 하고 집중력을 좀 요구하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면 실수를 좀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임입니다. 이건 사실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팁입니다. 개인적인. 공식적인 팁은 아니고요. 저는 무조건 의미 정보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색깔 정보는 해석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은 곁눈질처럼 보면서 그냥 색깔을 판단하고 게임을 진행합니다. 이게 팁이라면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시간이 상당히 짧은 게임인데 그 짧지만 하는 동안은 왜 이렇게 길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거라 집중력을 좀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을 할 때는 꼭 가급적이면 조용한 데서 뭔가 주위에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퍼즐 조각의 방향을 바꿔 최대한 많은 조각을 맞추는 것? 안 돼! 이거는 마우스가 있어도 힘든데요? 와, 이거를 어떻게... 이번 게임은 방향 바꾸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왼쪽 오른쪽에 노란 조각이 막 랜덤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중간에 초록색 조각이 있는데 이렇게 아귀가 맞도록 되어 있어요. 방향이. 그래서 이 초록색을 클릭하면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위치가 이 세모 노란색이 오는 방향과 아귀가 맞도록 클릭을 해서 딱 맞추면 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멀티태스킹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게임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집중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를 또 판단하는 게임입니다. 뭔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와, 이게 업무 순서를 뭐부터 처리하고 약간 그런 거에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 노란색 조각이 나올 때 사실은 속도가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 윗칸에 있는 노란색 조각은 천천히 나와서 이 초록색 조각과 가까이 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또 가장 아래에서 나오는 노란색 조각은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서 거리는 멀지만 이 만나는 시간은 짧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하다 보면 다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지? 가까이 있어서 눌렀는데 사실은 이건 천천히 나오고 있고, 이런 경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초록색 조각을 방향을 바꿀 때 클릭을 해야 되는데 이 위치를 조금 잘못 클릭하면 뒤집히지 않았는데 나는 한 것처럼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는 이런 실수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팁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 속도가 좀 다 다르게 나오니까 어느 정도 빠르기가 이 정도 시점에 이 조각끼리 만날 거다 라고 하는 그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그 느낌을 알기 위해서 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클릭을 할 때 위치가 좀 똑바르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좀 미리 연습하면서 숙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노트북을 사용하시더라도 마우스를 꼭 사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우스도 사실 저는 민감도 그 속도 빠르기를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속도로 맞춰서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우스도 새로운 거 하지 말고 원래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그걸로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냥 이거 빨간색 선택했어요. 이거 그냥 운 아니에요? 카드 뒤집기 게임입니다. 카드가 여러 장의 카드가 제시가 되고요. 카드를 하나씩 뒤집을 때마다 스마일 카드하고 브랭 카드가 나타나게 되는데, 브랭 카드가 나타나면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브랭 카드가 나오기 전까지 내가 몇 장의 카드를 뒤집을지를 선택하는 게임입니다. 쥐레찾기 같은 거를 좀 상상해 보시면 좀 비슷한 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에 대한 민감 수준을 확인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뭐 정답도 없고 오답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되고요. 다만 이걸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카드 뒤집는 거네. 브랭 카드가 나왔네. 뭐 그 다음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어느 정도 누르는 패턴 같은 거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랜덤하게 반응한 거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뒤집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보다는 내가 정말로 브랭 카드를 뒤집기 전에 몇 개를 넘기는 게 맞지?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게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게임은 오른쪽 상단에 제시되는 정보들과 내가 게임을 뒤집을 때마다 느껴지는 어떤 심리적인 저항이나 심리적인 부담감, 이 두 개를 같이 고려해서 있는 그대로 게임을 뒤집는 게 좋습니다. 이 게임에 브랭 카드의 개수, 그리고 내가 카드를 뒤집을 때마다 얻을 수 있는 점수 등과 같은 정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제가 카드를 뒤집을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뭐 제가 브랭 카드를 뒤집으면 그 다음에 점수를 못 받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판단해서 카드를 뒤집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르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 점수는 그 카드를 뒤집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나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이지, 이 점수가 뭐 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걸 나는 이런 점수를 얻고 싶어 라고 하는 걸 고려하는 게 중요한 게임입니다. 이건 사실 특별한 팁은 없고요.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주어진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답변을 하는 게 필요한 게임이고, 그래서 좀 이것도 굳이 뭐 연습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여검을 기획 개발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사실 게임 형식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이유가 당연히 좋은 사람, 그리고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기존의 뭐 적성검사나 아니면 뭐 자격증 시험이나 그런 것들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사실 나는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비용을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줄여주고 싶다는 게 되게 목적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로는 이 여검을 너무 정답, 오답, 나는 많이 맞춰야 돼, 시험을 잘 보는 거 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걸 준비하는데 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이건 이렇게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이건 과외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진심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시간을 써서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걸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채용이 아니라 그냥 뭐 학교에서 과제로 또는 친구들하고 그냥 시합하는 용도로 게임으로 이렇게 했으면 부담 없이 오히려 재밌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채용이라고 하는 게 저희한테 매우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이 느껴지시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나 아니면 긴장이나 어려움들을 좀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누구는 비용을 내고 연습할 수 있고 누구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 비법을 배워서 연습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해 드리는 좀 올바른 방법 그리고 올바른 이해 이거를 좀 명심하시고 또 연습을 또 충분히 하시고 익숙해지시고 하면 오히려 실제로 응시하고 할 때는 거부감이나 어려움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